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QGIS에서 선거 통계 지도를 제작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습을 위해서 선거 통계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해당 데이터를 확보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이 최근 선거 옆에 역대 선거라는 버튼이 있고요. 요걸 클릭해 주시면은 투개표 하위 메뉴에서 개표 현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클릭해 주시고 선거 유형에 이제 대통령 선거 선택하시고요. 조회 조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체 검색한 다음에 그걸 이제 엑셀 다운 해가지고 파일을 먼저 이렇게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보된 파일을 보시면은 이 위쪽과 같이 엑셀 파일이긴 한데 한글 문서처럼 이렇게 양식이 되어 있는 엑셀 파일인데요. 그걸 아래쪽과 같이 스프레드시트에 각 이제 그 필드 값들을 이렇게 제어하기 좋도록 변환한 상태로 제가 여러분들께 실습 데이터로 일단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개표 현황점 XLXX 엑셀 파일을 이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잘 보면은 시도명이라는 필드 값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선거 통계를 지도화 하려면은 이 시도명에 해당되는 공간 정보가 필요할 텐데요. 해당 공간 정보는 제가 V월드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행정경계 시도 데이터를 선택해서 이제 사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해당 데이터는 참고로 보시면은 데이터 좌표계가 GRS80 UTM-K 단일 평면 직각 좌표계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EPSG 코드로 보면은 5179에 해당되는 이제 좌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당 데이터는 QGIS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QGIS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일단 실습 데이터 중에서 N3AG001-0000 폴더에 있는 N3AG001-0000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데이터가 생각보다 용량이 좀 돼가지고 여는데 조금 이렇게 시간 소요가 조금 있고요. 자, 해당 데이터의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면은 다음과 같이 name이라는 필드에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17개 시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거 통계 데이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개표 현황 엑셀 파일이죠. 요것도 클릭해가지고 스프레드시트 연 다음에 속성 테이블 열어보면은 다음과 같이 시도명이라는 필드에 서울특별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마찬가지로 17개의 시도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선거 통계에 있는 시도명이라는 필드하고 행정경계에 있는 네임이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속성을 결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결합하는 과정은 이제 레이어 속성 창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QGIS에서 실습으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있고요. 먼저 시도 레이어의 속성 창에 들어가겠습니다. 속성 창은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레이어 속성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결합을 클릭하고 아래쪽에 보시면 새 결합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결합 추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1번, 2번, 3번 순으로 해가지고 결합 레이어는 내가 결합할 이제 스프레드 시트 데이터, 개표 현황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개표 현황의 시도명 필드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행정경계의 네임이라고 하는 필드를 결합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개표 현황, 시도명, 그다음에 여기는 UFID가 아니고 네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사용자 정의 필드명 접두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해 주시면은 이렇게 값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크 해제해 주시면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개표 현황 언더바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이제 그
결합해서 만들어질, 즉 개표 현황에서 시도명이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텐데 그 앞에 들어갈 접두어가 이제 개표 현황 언더바라고 이제 자동으로 다 붙게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게 좀 길고 이렇게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요걸 체크해 주신 다음에 개표 현황 언더바를 지워 주시면은 있는 그대로 개표 현황에 있는 그대로의 필드 값들이 이렇게 그 결합되었을 때 이제 추가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체크해 주고 없는 상태로 표현을 해줬고요. 확인 버튼을 한번 이렇게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합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해당 레이어의 속성 테이블에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이 다음으로 뭐 선거인수, 투표수 해가지고 데이터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거 데이터가 이제 그 행정경기하고 같이 결합된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해당 결합 레이어를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방법은 레이어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익스포트에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이제 제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순차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해줄 것은 파일 이름 이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특정 폴더에 개표현황.gpkg라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버튼 클릭해서 개표현황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맷이 지오 패키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자가 gpkg라고 되어 있는 개표현황.gpkg 파일이 이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개표 현황이라는 레이어 이름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개표 현황. 이렇게. 자, 세 번째는 뭐죠? 이제 좌표계 정의하는 거죠. 좌표계는 제가 앞서 PT에서 보여드렸듯이 EPSG 5179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목록상에 EPSG 5179가 있으면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록상에 없으면은 오른쪽에 좌표계 선택 버튼을 누르고 사용자 정의 좌표계를 Predefined CRS로 바꾸신 다음에 필터에서 5179 이렇게 선택해서 지정해 주셔도 되겠죠. 확인. 이렇게 지정해 주셔도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표현황점 GPKG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하게 되면은 개표현황증 GPKG가 이렇게 저장이 될 거고요. 자, 저장이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자, 완료되어 가지고 이렇게 개표현황점 GPKG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기존의 두 개 레이어는 삭제를 해주고요. 개표현황 레이어를 속성 테이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들어왔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계 구분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 구분도는 다음과 같이 어떤 특정 필드를 지정했을 때 그 필드에 있는 숫자 값을 가지고 이렇게 특정 필드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단계를 구분해주는 지도가 되겠는데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표 현황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심볼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심볼 탭의 단일 심볼을 단계 구분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자, 값에는 특정 필드 하나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필드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필드 지정해주고 색상표는 이제 원하는 색상표를 목록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레즈라고 하는 이제 색상표를 지정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 보시면 모드가 있는데요. 이 모드는 다음과 같이 통계적으로 단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저는 여기서 내추럴 브레이크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추럴 브레이크에 따라서 5개의 분류가 이렇게 단계 구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이제 소수점이야 자릿수를 지정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요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통계의 범례가 간결하게 정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상태에서 적용 버튼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특정 후보의 득표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지도가 변경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벨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성창에 들어가서 라벨 탭 선택하시고요. 현재 라벨 없음을 단일 라벨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라벨을 선택할 필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네임 필드 한번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네임 필드는 기본 지정이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글꼴을 좀 바꿔서 지도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임 필드는 행정경계 라벨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글꼴을 어, 코펍 도둠체로 이렇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적용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행정경계가 이렇게 그 라벨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행정경계 이름과 특정 필드 통계를 함께 한번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식을 다음과 같이 써주면은 이제 행정경계 이름과 특정 필드 이름 통계를 함께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걸 메모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행정경계 이름은 어느 필드에 들어가 있냐면은 name이라는 필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특정 필드의 이름은 예를 들면은 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이렇게 투표수를 이렇게 넣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두 개 필드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자 연결선을 가지고 두 개의 필드를 한번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문자 연결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행정경계 이름과 그다음에 특정 필드 통계가 이렇게 이어졌죠. 근데 이걸 이제 두 줄로 표현해주고 싶어가지고 요 사이에다가 뭘 할 거냐면은 문자 연결선을 하나 줄 겁니다. 아니, 다음 줄로 넘어가는 구문을 하나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후보님의 그 통계에 이제 세 자릿수마다 콤마를 찍어주기 위해서, 즉 숫자로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어, 포맷 언더바 넘버 함수를 해당 필드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라벨 탭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name이라고 원래 있던 그 필드 값 오른쪽에 있는 표현식 버튼을 클릭해 주고요. 여기다가 방금 전에 만든 것을 이제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원도에서 이 윤석열 후보의 이제 투표 수는 54만 4,980건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면 다음과 같이 이제 두 줄로 표현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가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라벨에다가 텍스트 버퍼를 한번 표현해 주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벨 탭에 가가지고 이제 버퍼에서 텍스트 버퍼 그리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1mm로 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해가지고 텍스트 주변에 이제 버퍼가 적용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텍스트가 좀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후보자의 득표율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자, 현재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식을 쓰고 있죠. 자,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현식을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은, 여기 현재 이 후보의 투표율이 전체 투표수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포맷 넘버, 나머지는 다 유지된 상태에서 이 특정 후보의 투표수를 전체 투표수 필드 값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 투표수가 확률로 전환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후보자의 득표율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포맷 넘버 함수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콤마하고 2라고 입력을 해주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저장한 이제 그 결과치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원하는 정도가 나왔고요. 여기서 확인 적용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퍼센티지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케이스 구문을 써가지고 두 후보의 투표 수를 비교해서 1번 후보가 투표수가 높은 경우에는 1, 그 다음에 2번 후보가 투표수가 높은 경우에는 2라는 값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1 또는 2라는 값을 NO, 숫자의 약어인 NO라는 필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1 또는 2의 값을 넣어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표현황의 속성 테이블에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편집 모드 전환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표현식 필드 계산기 열기를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이제 필드 이름을 먼저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필드 이름은 NO라고 지정을 해주겠고요. 산출 필드 이름은 이제 정수로 1 또는 2면 되니까 그냥 인티저의 기본값을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식은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할 건데요. 이제 케이스 구문을 써가지고 when 이제 어떤 조건일 때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1번 후보가 2번 후보보다 이제 투표수가 클 때 이 경우에는 1 값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반대의 경우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반대의 경우에는 2라는 값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이 없는 경우에 이건 실제로 뭐 동작하진 않겠지만 문법을 좀 보기 위해서 아닌 경우에는 널 값을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이제 조건문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겠죠? 뭐 구문 잘 들어갔고 미리 보기에 이 값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확인 버튼 이렇게 눌러보면은 다음과 같이 끝자리에 2 또는 1 값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편집 모드 전환 다시 클릭해가지고 이제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당 이제 그 1과 2의 그 NO 필드를 가지고 색상을 다음과 같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색상은 더블 클릭해 주고요. 심볼 탭에 들어가가지고 단계 구분을 분류 값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값은 NO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 버튼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필드 이제 값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그 중에서 뭐 그 다른 모든 값으로 지정되어 있는 요것은 삭제해 주겠습니다. 1 또는 2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색상은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색상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색상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후보님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범례 부분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님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면은 확인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색상이 바뀌어서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1번이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1번이 우세하고 어느 지역은 2번이 우세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할 일은 뭐냐 하면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텍스트는 2번 후보에 대한 이제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어때야 되냐면은 어, 이 2번 후보가 우세한 곳에서는 2번 후보의 득표율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1번 후보가 우세한 지역에서는 1번 후보의 득표율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속성창에 클릭해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바꿀 건데요. 요거는 그 라벨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 단일 라벨을 규칙 기반 라벨 작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줘 보겠습니다. 자, 현재 기본값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은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한 2번 후보에 대한 투표율을 이렇게 보여주게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살짝 복사를 하겠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아래쪽에 규칙 추가 한번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규칙 추가하고 여기다가는 이제 어떤 조건을 집어넣을 거냐라고 하면 여기서 보시면은 필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필터라는 게 있는데 요걸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NO는 1인 경우라는 조건을 주겠습니다. 지금 1번 후보인 경우를 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겠고요. 1번 후보인 경우에는 자, 1번 후보인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그 라벨 쪽에 있는 값 쪽으로 가가지고 아까 그 구문을 이렇게 복사해 주고요. 우리가 1번일 경우에는 조건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은 여기 후보 1번 후보를 나타내는 그 필드 값하고 이제 필드 값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요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해주시면은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NO가 1번인 경우에는 이 조건으로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NO가 2인 경우, 즉 여기 규칙에서도 NO가 2인 경우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NO가 1번인 경우에는 1번 후보의 투표율을 보여주고 NO가 2번인 경우에는 2번 후보의 투표율을 보여주는 그런 구문이 되겠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라벨의 스타일이 조금 이제 변경이 안 됐는데요. 자, 1번 쪽에 들어가서 요것도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상태에서 이제 확인. 이제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제. 자, 이렇게 똑같이 나왔죠? 그럼 잘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은 2번 후보에 이제 그 투표율이 우세한 지역이었고 2번 후보에 대한 투표율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1번 후보가 우세한 지역이고 1번 후보의 투표율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뭘 하는지 볼까요? 자, 이번에는 라벨을 말풍선으로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풍선 그리는 방법은 뭐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개표 현황 더블 클릭하고요. 여기 그 라벨이 현재 이렇게 규칙 기반으로 있는데 제가 뭐 1번 후보에 대한 이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이쪽에 들어가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말풍선이라고 있고요. 여기 말풍선 그리기라고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곡선 라인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라인 한번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치 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거리를 한 20mm 정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곡선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NO가 2인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풍선 그리기 하고, 곡선 라인 하고, 그다음에 배치에서는 20mm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곡선이 표현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라벨을 표현해 줄 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풍선 그리는 방법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거 데이터 카토그램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서 많이 쓰는 지도의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의석수나 선거 인단수, 인구 등의 특정 데이터 값의 변화에 따라서 지도의 면적이 왜곡되는 그런 그림을 카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지도는 실제 면적이나 거리 바탕으로 표현하는 반면 카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정 주제를 나타내는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일반 지도를 왜곡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카토그램 작업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행정경계 영역 데이터가 상당히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데이터는 GADM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다운받은 데이터인데요. 요 해당 사이트는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전 세계의 행정구역 데이터를 다 제공해주는 이제 웹사이트가 되겠고요. 여기서 데이터 클릭하시고 컨트리 클릭하신 다음에 나라 이름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지오 패키지 클릭하시면은 그 지오 패키지 포맷으로 된 우리나라 지역의 데이터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요거 다른 나라 지역도 여기서 좀 받으시면 좋습니다.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예를 들면 노스 코리아도 이렇게 데이터가 있죠. 자, 해당 데이터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용량이 기존에 개표 현황 작업하셨던 데이터는 248메가였는데요. 요 행정구역 데이터는 4.35메가 정도의 상당히 가벼운 용량의 데이터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데이터 한번 열어볼까요? 해당 데이터는 GADM41 언더바 KOR.gpkg 파일이고요. 자, 이렇게 추가해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상당히 이제 가벼운 데이터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속성 필드 보면은 다음과 같이 뭐 이렇게 필드 값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똑같이 조인 작업하려고 네임 필드 하나 추가해 놨는데요. 이 네임 필드 만드는 구문은 제가 여기다가 넣어 놨으니까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뭘 할 거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카토그램을 만들기에 앞서가지고 그 선거 통계와 행정경제 결합을 또 한 번 더 좀 진행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해주냐면은 행정경계 이렇게 있고 기존의 개표 현황은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정경계 있는 상태에서 개표 현황 좀 엑셀 추가하신 다음에 이 행정경계 레이어에서 결합 탭 클릭하고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아까랑 똑같이 개표 현황 시도명과 대상 필드에서 네임 필드 이렇게 지정하고 체크해가지고 접두어 없애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용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속성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가 잘 맞물려 온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단계 구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단계 구분도는 투표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계 구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심볼 탭 선택하고 단일 심볼을 단계 구분도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필드는 투표수, 그 다음에 색상표는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드는 내추럴 브레이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릿수 조금 깔끔하게 바꿔주고 적용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도가 만들어지겠고요. 자, 여기다가 뭐 라벨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네임하고 한 줄 떼고 포맷 넘버 투표수 하는 뭐 이런 구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임 필드, 문자 연결선, 그다음에 다음 줄 이동. 자, 그다음 문자 연결선, 그다음에 이제 포맷 넘버 함수 쓰고요. 포맷 넘버 함수 쓰고 그 안에다가 투표수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라벨 탭 클릭해가지고 단일 라벨 지정하고 이렇게 표현식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
자, 그다음에 뭐 버퍼도 집어넣고 폰트도 좀 바꿔볼게요. 자, 코펍, 도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뭐 마스크 활성화 시키고 마스크가 아니죠. 버퍼 활성화 시키고 버퍼에서 뭐 노란색으로 한번 지정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떴죠. 자, 이 상태에서 카토그램 플러그인을 설치해 가지고 카토그램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카토그램 플러그인은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해서 이제 카토그램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플러그인 한번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그인 설치하시면은 화면 상단 메뉴에 다음과 같이 컴퓨터 카토그램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뜨고요. 요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풋 레이어에서는 이제 행정경계 선택하고 필드에서는 투표수 선택하고 아래쪽에 있는 스탑 컨디션 조건 두 개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스탑 컨디션 두 개와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토그램 제작할 때 최대 반복 횟수하고 평균 면적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반복 횟수는 뭐냐 하면은 내가 정해놓은 횟수만큼 이제 반복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 반복 횟수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반복될 때마다 결과는 개선되지만 그만큼의 계산 시간이 증가되기 때문에 최소 10회의 반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평균 면적 오차라는 게 있는데요. 이 경우는 뭐냐면은 지도에 평균 면적 오차가 여기서 설정된 것보다 작으면은 계산이 더 빨리 중지되는 그런 스탑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하고 10%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 그대로 두고 확인 버튼 눌러서 카토그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토그램 제작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조금 그 알고리즘 처리 시간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진행되고 있고요. 카토그램이 보시는 것처럼 뭔가 처리하는데 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센서스 경계나 행정 경계 이런 것들 가지고 바로 처리하시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ADM과 같이 가벼운 데이터를 가지고 카토그램을 만드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100% 이제 작업이 다 됐고요.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카토그램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도 보면은 이렇게 서울이 면적이 좀 좁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이 정도였는데 실제 투표수를 보니까 서울과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카토그램 뭐 이 하나의 어떤 예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선거 지도를 이제 조판 관리자 기능을 통해서 출력용으로 제작해보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판 관리자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조판 관리자 클릭하시고요. 다음과 같이 비어있는 조판에서 생성하기 버튼 클릭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지도와라는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프로젝트에서 조판 관리자 클릭하고 생성하기 버튼 클릭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지도와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을 위한 조판 관리자 이제 그 조판이 실행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전체 보기 버튼이 있어가지고요. 전체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지도를 한번 위치시켜 보도록 할 텐데요. 지도는 아까 했던 내용을 좀 이렇게 복습하는 의미의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이제 케이스 구문 하나 썼던 내용이 있는데요. 자, 케이스 구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어, 첫 번째 후보가 기호 1번 후보가 이제 기호 2번 후보보다 값이 클 때는 1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반대인 경우에 2를 적용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반대인 경우에는 2를 적용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면은 이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자, 다시 보면은 요 행정구역도에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그 심볼에서 분류값 사용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식이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1 또는 2 값이 지정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분류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또는 2 값이 이렇게 들어왔죠. 자, 그러면 마지막 필드 값은 제거해주고 범내에다가 이제 후보의 이름을 적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 아까 실습을 할 때는 똑같은 구분인데 그 필드를 그냥 만들었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심볼 탭에서 이렇게 값에다가 아예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과 2번 후보의 색상을 좀 바꿔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이렇게 적용 버튼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지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이 캔버스 상에서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도 추가라는 버튼이 있고요. 이 지도 추가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적당히 이렇게 한번 배치를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도가 꽉 차게 만들기 위해서 축척을 약간 좀 변경을 해가지고요. 요 정도,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이 정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축적을 450만.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뭘 좀 유심히 봤냐면 이쪽에 독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가 좀 지도에 나와야 돼가지고 줄여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면 되냐면은 요 레이어가 현재 이제 그 레이어의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지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레이어 잠그기, 레이어 스타일 잠그기 해가지고 현 시점에서 그 레이어들 스타일을 포함해서 잠궈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 이제 조판 관리자에서 카토그램을 이런 식으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토그램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하나 더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카토그램을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이렇게 스타일을 좀 복사했고요. 스타일을 좀 복사를 했고 이 상태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좀 체크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 레이어 잠그기와 스타일 레이어 잠그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현재 화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잠그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두 장의 지도가 이렇게 카토그램하고 해가지고 같이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조판 관리자에서 이제 조판 옵션에서 폰트, 기본 폰트를 한번 변경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정에서 조판 옵션에서 기본 폰트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변경을 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여기서 정해진 이제 조판 관리자의 기본 글꼴을 따라서 이제 다른 작업들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됐고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수하고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그 카토그램이 있을 텐데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수를 다음과 같이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이렇게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이렇게 법내 추가해가지고 가져오면 되겠죠? 자, 법내 추가해가지고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법내 조금만 조정해 주겠습니다. 자동갱신을 체크 해제하고요. 불필요한 녀석들 이렇게 제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잘 됐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교환에서는 이제 카토그램에 다른 스타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법내 추가했는데요.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요 라벨 추가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추가 클릭하고 제 20대 대통령 선거 지도와라고 입력해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라벨 클릭하고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지도와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글꼴이 있어가지고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글꼴을 뭐한 30포인트? 너무 큰 거 같네요. 25, 25포인트. 25포인트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지정을 해주고 위치 조금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0대 대통령 선거 지도와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좀 더 이렇게 보완하면은 더 이렇게 잘 만들 수 있겠지만 이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지도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조판에서 뭐 이미지로 내보내기, SVG로 내보내기, PDF로 내보내기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파일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PDF로 내보내기 하면은 이렇게 위치 정해서 저장하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내보내면은 이제 그 마무리가 되겠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PDF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이제 대통령 선거 지도와 PDF 파일이 이렇게 제작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사장의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장의 내용은 선거 통계 지도 제작 내용이었고요. 요 기능을 좀 쓰시면은 뭐 카토그램도 만드실 수 있고 단계 구분도도 만드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내용들을 심볼과 라벨로 표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